제 손에서 약탕기가 떨어졌습니다. 한의원 창밖에 멈춰선 고급 외제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여자. 깜짝 놀란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혹시 5년 전에. 하지만 5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손에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 돼. 저게 정말 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정민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 앞에 서서 발표하는 미나의 모습이 당당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에서 온. 미나가 무언가를 설명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나 씨는 다르네요. 동료들의 칭찬에 미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결혼 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이제 회사 그만둬야지. 시어머니 최순덕이 미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제가 하던 일이. 한의사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건 체면이 안 서. 우리 집안 명예를 생각해야지.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남편 재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돌리며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미나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또 생리를 했어? 순덕이 미나를 째려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빨리 아들 낳아야지. 우리 집안이 3대째 이어온 한의원인데 대가 끊기면 어떡해.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나는 임신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아들이겠지? 하지만 석 달 후 미나는 유산을 했습니다. 새벽 4시 한의원 약탕실. 창백한 얼굴의 미나 앞에 순덕이 뜨거운 탕약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거 마셔. 내 몸을 고쳐야 우리 손주를 볼 수 있어. 어머니, 저 아직 몸이. 순덕이 미나의 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탕약을 미나의 입에 부었어요. 개어? 미나가 기침하며 탕약을 토해냈습니다. 갈색 약물이 미나의 옷을 적셨어요. 이 몸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3대가 끊기면 내가 죄인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약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재훈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봤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탕약으로 젖어 있었고 쓴맛이 입안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미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기에 엎드려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약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무도 미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미나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유산입니다. 미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또 순덕이 복도 끝에서 차갑게 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또 그랬어? 쓸모없는 몸뚱이. 재훈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순덕이 재훈을 밀쳐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렸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미나의 손이 배를 감싸며 격려하듯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날 저녁 한의원 거실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덕이 미나 앞에서 미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댁, 죄송하지만 한의원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제발. 미나가 손짓으로 말렸지만 순덕은 무시했습니다. 따님이 시집와서 대를 못 잇잖아요. 그 죗값은 해야죠.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저희가 당장은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사돈댁에서 농사 지으시니까 땅 좀 팔면 되시잖아요. 미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부모님한테만은. 순덕이 미나의 손을 뿌리쳤어요. 전화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우는 그 광경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 환자 10명이 넘게 앉아 있었어요. 미나가 청소를 하며 지나가는데 순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대를 못 잇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환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그래요? 다른 환자가 미나를 힐끔 보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나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어요. 철커덕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빗자루를 주우려다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진료실 문틈으로 재훈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미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미나의 독백이 작은 화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오는 어느 저녁이었어요. 한의원 거실에서 순덕이 미나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일까지 서명해. 미나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3년이나 줬어. 내가 우리 집안에 한 게 뭐야?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재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미나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재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미나야.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미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순덕이 벌떡 일어났어요. 짐 싸, 지금 당장.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5년간 모은 연구 자료들과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현관문을 나서자 순덕이 마당까지 따라 나왔어요. 다신 돌아오지 마. 내 얼굴도 보기 싫어. 빗물이 미나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미나는 돌아보며 한의원 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밝게 빛나는 박씨 한의원 간판. 2층 창문에서 재훈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커튼을 닫아버렸어요. 미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리고 젖은 땅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아,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어요. 미나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터벅터벅 빗속을 걸어가는 미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녹십자병원 냉동 배아 보관 확인서. 미나는 그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나의 눈빛에는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미나는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가방 하나, 서류 한 장. 그게 미나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나로 사는 거야.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며 미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 미나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기다려. 엄마가 꼭 너희를 만날 거야. 미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퇴근 후 한의원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화장품 업계를 놀라게 한 기업 소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나 내추럴 천연 화장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화면에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재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미나? 기자가 미나에게 질문했어요. 약학 박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통 한방 성분을 현대 화장품에 접목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재훈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약학 박사? 내가 몰랐던 게. 그때 순덕이 주방에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TV를 본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자가 박사였어? 화면 속 미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제이나 내추럴은 자연에서 온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순덕이 TV를 껐어요. 복수하러 온 거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며칠 후 한의원에 정부 지원 사업 공고가 왔습니다. 전통 한방 마이너스 화장품 융합 사업 지원. 재훈이 서류를 들고 순덕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가 하면 한의원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당장 준비해. 한의원은 온 힘을 다해 입찰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이나 내추럴도 같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 결과 발표일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이나 내추럴이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재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순덕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떨어졌어요. 미나가 하는 회사가. 순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자가 일부러 우리를. 그날 저녁부터 순덕은 단골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쌍둥이들 우리 집 핏줄인지도 모르겠어요. 환자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외에 있을 때 다른 남자랑. 순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그 성공한 거도 수상한데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의원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슈퍼, 미용실까지. 박씨 한의원 며느리 있잖아. 5년 전에 쫓겨난. 아, 그 여자 지금 잘 산대요. 근데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모른대요. 재훈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저 여자가 우리한테 하는 게 더 심해.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이제 와서 우릴 망하게 하려고. 며칠 후 미나의 회사에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나의 제이나 내추럴 사무실, 해외 투자사와의 영상 통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스 정, 소문을 들었습니다. 투자자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대표님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급히 설명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나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 쌍둥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책상에 이마를 대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또 빼앗기는 거야? 미나가 책상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쌍둥이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지켜야 하는데. 미나는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5년 전 빗속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안 돼.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 미나가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 애들 할머니예요.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처음 뵙는데요. 학부모님 동의가. 순덕이 쌍둥이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야. 같이 가자. 4살짜리 쌍둥이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무서워. 바로 그때 미나가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미나가 아이들 앞을 막았어요.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내 손주들인데 왜 내가 못 만나? 순덕이 미나를 밀쳤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나가 순덕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안 돼요. 미나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어요. 쌍둥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미나는 아이들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나는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어요. 엄마가 지킬게. 절대 안 놔줄 거야. 흐느끼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나. 쌍둥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동네 맘카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난리 났던 그 여자. 아이 친엄마 맞나? 미나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철커덕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빗속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떠올랐어요. 약탕기 앞 학대 장면, 병원 복도 장면, 미나의 손이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건가?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쌍둥이가 졸린 눈으로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쌍둥이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들을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순덕은 더 큰 일을 벌였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순덕을 찾아왔어요. 성공한 여성 기업가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 중인데요. 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순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여자요? 진실을 말씀드리죠. 어떤 진실이신가요? 우리 집안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가족은 버렸어요. 기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3년 동안 대를 못 잇더니 도망가서 다른 남자아이를 낳아왔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헤드라인이 떴어요. 성공 신화의 어두운 이면, 가족을 버린 CEO. 미나는 그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날 오후 미나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미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과 증언자 리스트입니다. 5년 전 미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의원에서의 대화들을 몇 번 녹음해뒀었어요. 순덕이 친정 부모에게 전화하던 날, 한의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날,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제출하겠습니다. 미나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검사 받으셨군요. 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미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의원에 제가 익명으로 지원한 돈의 송금 기록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대표님이 한의원을요? 작년에 한의원이 폐업 위기였어요. 제가 3억 원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대표님은 정말 복수가 목적이 아니셨군요. 네, 저는 그냥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순덕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게? 순덕이 서류를 뜯어봤어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이 옆에서 서류를 봤어요. 어머니, 이건 심각한데요. 심각하긴 뭐가 심각해? 내가 한 말이 다 사실인데.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쌍둥이를 재운 후 서류를 정리했어요. 냉동 배아 이식 기록,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송금 기록,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미나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어요. 법정 로비에서 미나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재훈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나야,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수연 씨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 사실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쌍둥이는 해외에서 다른 남자랑 낳은 거래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은 쌍둥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친자로 99.99% 확인됐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5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난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냉동 보관한 배아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난 후
혼자서 해외에서 그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 쌍둥이입니다.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밝히겠습니다. 화면에 송금 기록이 표시되었어요. 작년 6월 박 씨 한 의원이 폐업 위기였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고 정민아 대표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순덕과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순덕이 중얼거렸어요. 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복수하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5년 전 제가 잃은 건 남편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내가 왜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이제 저는 다시 정민아로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나야. 순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어머니, 저를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셨더라면. 순덕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재훈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야, 미안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재훈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아이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만나세요. 정말 괜찮아?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나가 재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 제 삶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하니까요. 미나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재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미나의 새집 거실에 밝은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쌍둥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웃는 거 좋아요. 민준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미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항상. 5년 전 순덕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도 엄마 지켜줄 거예요. 쌍둥이들이 외쳤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날 오후 제이나 내추럴 신제품 발표회. 미나가 무대에 섰습니다. 저희 제이나 내추럴은 자연에서 온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5년 전 결혼 전에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사가 박수를 보냈어요. 미나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저답게요. 미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편 박 씨 한의원 앞 공원, 순덕이 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쌍둥이들이 재훈과 함께 지나갔어요. 아빠, 저기 할머니. 민서가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얘들아. 순덕이 멀리서 쌍둥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한강공원, 미나와 쌍둥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민준이 자전거를 혼자 타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미나가 박수를 쳤어요. 민서도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웃으며 한강변을 달렸어요. 미나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빗속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찾을 기회를 얻은 거였다는 걸. 쌍둥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왔습니다. 미나가 아이들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강공원, 반짝이는 강물과 함께 웃고 있는 가족. 미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민아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